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수 중 하나로 꼽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결론이 오늘 오전에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만장일치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국회 측 요구는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는데요.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최 대행의 선택에 쏠리고 있고요.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이 부여한 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심판은요, 이 지난해 12월 말이었죠.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이 재판관 3명 중에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을 하고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임명을 보류하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이 국회의 현재 구성권과 이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면서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헌재는 오늘 판결에서 국회의 재판관 3인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권한인 동시에 이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헌재가 중립적 지위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는 겁니다. 또 헌재는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지난해 12월 27일부터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에게 헌법과 국회법 등 법률 위반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사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안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최 대행이 3인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뒤 현재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자기 의무의 불이행, 풀어 말하면 헌법상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이어 헌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헌법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거라면서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서 국회 재판관 선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헌재 구성권을 임명권자인 대통령,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해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사실상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국회 측 손 들어준 셈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요,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거나 마은혁 후보자가 이미 재판관이다. 이걸 선언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헌재는 먼저 국회는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헌재에게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자인 대통령 대행이 국회가 합법적으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재가 대통령 대행 대신에 나서서, 그러니까 임명권자 대신 나서서 마 후보자는 이미 재판관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거나 대통령 대행한테 바로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거, 이건 헌법 또는 헌재법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또 할 수가 없다. 지금 이게 결정문의 취지인 겁니다. 이런 결론은요,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났습니다. 하지만 그 심의 과정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쟁점도 또 있었습니다. 네, 이 보수 또는 보수 중도로 분류되는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3명이 우원식 의장이 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를 대표해서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 별개의 의견을 낸 건데요. 이는 앞서서 이 최 대행과 여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쟁점으로서 사실상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 3인이 이 정부 여당 의견에 동조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3명의 재판관도요,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본회의 의결이 없었던 거는 위법적이긴 하지만 나중에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거를 갖다가 뒷받침해 줬고 그걸 사후 추인을 했다. 그렇게 봐주면서 이 결함이 보정이 되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당초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다. 지금 이런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냈던 겁니다. 돌이켜보면은요, 지난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도요, 이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물론 본인들은 부인을 하지만 이제 외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기각하고 파면이 4대4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고로 또다시 이 헌재 내의 진영 대결 구도가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도가 과연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도 이어질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재판관이 된 마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합류할지 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이 최상목 권한대 측은요, 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 및 시기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여야는 각각 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즉각 임명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앞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언급했던 이 최상목 대행의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오늘 여야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됩니다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 의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재판을 내렸다는 것은 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원래 국회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천을 해왔는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그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 임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인용이 되면 즉시 임명하는 것은 헌법적 질서를 바로 잡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과 무관하게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과 함께 윤 대통령 측도요, 입장문을 내고서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건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하여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했고 헌재는 거대 야당의 꼼수와 불순한 의도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며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내던졌고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 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 이걸 두고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보수 또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3명이 그건 잘못됐다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이런 오늘 헌재의 판단이 과연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현재 8명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이제 9명 완전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의 결정대로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 뭐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임명을 한다면 언제 하느냐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그 결정도 임박해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이면 대략 뭐 한 2주 정도 잡으면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상목 대행이 지금 서둘러서 임명하기보다는 그동안에 본인이 밝혀온 바대로 사실은 법무부나 법제처나 이런 곳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의 취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검토를 시키고 뭐 하다 보면 대행이 바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사안을 결정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한덕수 대행은 지금까지 이 헌재 재판관 3명 모두를 임명하지 않았던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임명을 보류했던 입장이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최상목 대행은 아마 임명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를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또 역시 보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지 말지는 사실 뭐 이제 권한 대행의 입장에 달려 있죠. 저는 뭐 임명은 된다고 보였는데 마은혁 재판관이 이번 심리에 참여할지는 저는 좀 미지수 같습니다. 네.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고요.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 쓰이고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이번 재판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결론을 내매 있어가지고 보수적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 세 분이 좀 별개의 의견을 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건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 보수적인 의견을 냈던 분 세 분조차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심판 결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오늘날 또 다른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은 감사원과 선관위 간의 권한쟁의 심판이었는데요. 네네. 그 심판 결과는 전원일치 결정이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그 선관위의 그런 독립성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툰 것이었는데 모든 재판관이 일치해서 직무 감찰은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선관위를 그 계엄군을 보낸 이유 중에 하나로 부정선거 문제요? 부정선거를 주장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 자체가 그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라고 8명 재판관이 일체하는 의견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재판에 있어서는 아마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아마 재판관들이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